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행복을 드리며 가슴속이 뻥 뚫리는 현실 속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신뢰는 금보다 무겁다. 유리 외벽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한성은행 강남지점. 오전 9시 회전문을 통과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에 경쾌한 소리를 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들, 노트북 가방을 맨 젊은 사업가들. 이곳은 서울 강남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이었다. 대기번호 10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윤도현 대리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입사 5년 차 32의 나이. 그는 이제 이 은행의 풍경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다. 번호표를 확인하고 서류를 정리하며 고객의 얼굴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읽어내는 일. 그것이 그의 하루였다. 창구 앞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던 도연의 시선이 잠시 로비로 향했다. 그때 회전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다. 바랜 베이지색 점퍼, 밑단이 해진 검은색 운동화, 손에는 오래된 갈색 봉투 하나. 은행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그의 모습은 마치 흑백 사진처럼 초라해 보였다. 로비의 몇몇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고는 시선을 돌렸다. 노인은 주저하듯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의 손은 가늘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107번. 도연이 다시 호출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서서 3번 창구로 걸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단단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연이 습관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기, 대출 상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용도이신가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금액은 3천만 원 정도면 됩니다. 이율이 좀 높아도 괜찮습니다. 도연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담보나 보증인에 대해서도.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윤대리. 도연이 고개를 돌렸다. 강태식 지점장이었다. 40대 후반의 나이, 회색빛 정장에 금태 안경을 낀 그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다.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마. 시간 낭비야. 이런 분은 우리 은행 고객층이 아니거든. 다음 고객 받아.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고객들이 힐끗 이쪽을 쳐다봤다. 노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지점장님, 고객은 다 갔습니다. 은행 문을 두드렸다는 건 그만큼 사정이 있다는 거니까요. 강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윤대리, 지금 누구한테?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손님. 도연이 노인을 향해 다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노인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올라갔다. 그래요, 젊은 양반. 그 말, 마음에 드네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오늘은 그냥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지요. 아, 손님. 상담은 괜찮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느린 걸음으로 은행을 나갔다. 회전문이 닫히고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태식이 차갑게 웃으며 다가왔다. 윤대리, 내 사무실로 와. 지점장실, 가죽 소파와 원목 책상,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표창장들. 강태식이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입을 열었다. 윤대리, 지금 몇 년 차지? 5년 차입니다.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 우리 은행이 뭐 하는 곳인지. 도연은 침묵했다.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수익을 내야 하는 금융기관이라고. 저런 고객한테 시간 쓰면 우리한테 뭐가 남는데? 대출도 안 나올 텐데? 하지만은 무슨. 자네 이번 달 실적이 얼마야? 목표 대비 68%야. 그러고도 할 말이 있어?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우리 지점 목표가 뭔지 알아? 상위 10% VIP 고객 관리야. 자산 10억 이상. 그게 우리의 타겟이라고. 저런 노인네한테 시간 쓸 바에 진짜 고객 한 명이라도 더 만나는 게 낫지 않겠어? 사람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뭐? 은행도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곳입니다. 그분도 용기 내서 오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 곳을 거절당하고, 그래서 자네가 평생 대리인 거야. 그 말은 날카로웠다. 작았지만 깊게 박혔다. 동기들 봐. 벌써 과장 달고 본점 가고 있잖아. 자넨 왜 그 모양이야? 정신 차려, 윤대리. 현실을 봐. 네. 나가봐. 그리고 오늘 안에 신규 고객 최소 2명은 잡아와. 도연이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창구로 돌아와 앉은 그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다. 화면에는 VIP 고객 관리 현황이라는 제목의 스프레드 시트가 떠 있었다. 자산 규모, 거래 빈도, 수익률,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되어 있었다. 은행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움직인다. 도연이 항상 되뇌던 말이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마음이 숫자보다 가볍게 취급됐다. 3장, 두 번째 방문. 며칠이 흘렀다. 목요일 오전, 평소보다 한산한 시간대. 회전문이 열리며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빵 봉투를 들고 있었다. 도연이 눈을 크게 떴다. 손님. 아, 그때 그 젊은 양반.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는 빵 봉투를 창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거, 지난번에 고마워서요.
별거 아니지만. 아니에요, 손님. 이러실 필요 없는데요. 괜찮긴 뭘 괜찮아. 요즘 같은 세상에 자네 같은 사람 보기 드물어. 그냥 받아. 도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야.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빵 봉투를 밀어두고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도연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지점장실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윤대리, 또 그 노인 왔었어? 강태식이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다. 네, 잠깐.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그런 사람한테 시간 쓰지 말라고. CCTV 다 보여. 빵이고 뭐고 받지 말라니까. 하지만 거절하면 실례잖습니까? 실례? 우리 은행 이미지가 실례야. 자네 그러다가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책임질 거야?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이번 주 말까지 실적 80% 안 채우면 인사팀에 보고 들어간다. 알아들었어? 문이 쾅 닫혔다. 동료 김수진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도연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지점장님 원래 그래. 괜찮아요, 선배. 근데 너 그 노인 정체 몰라? 네. 수진이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나도 확실하지는 않은데 명동 쪽에서 유명한 사람이래. 명동이요? 응. 사채 쪽? 도연의 눈이 커졌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 도연이 쟁반을 들고 자리에 앉자 선배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야, 윤대리. 너 그 노인 또 봤다며? 네, 오늘 아침에. 정체 알아? 대리급 직원 하나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웃었다. 김태성. 명동에서 40년간 돈 굴렸다던데. 별명이 명동의 그림자래. 네, 진짜야. 내가 대학 선배한테 들었어. 걔가 명동에서 부동산 중개하거든. 그쪽에서는 다 아는 사람이래. 또 다른 직원이 거들었다. 하루에 현금 10억씩 오갔다던데? 80년대부터 시작해서 IMF 때도 살아남고. 와, 근데 왜 저렇게 초라하게 다녀? 그게 그 사람 스타일인가 봐. 겉으로는 티 안 내고. 도연은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명동의 그림자. 김태성. 근데 윤대리, 너 그 사람한테 잘해줬다며? 대박이네. 그 사람 마음에 들면 진짜 대박이야.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한번 눈여겨본 사람은 평생 챙겨준대. 의리의 화신이라더라. 물론 한번 밑보면 끝이고. 식당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도연은 불편했다. 그 노인을, 김태성을 잘 대해준 건 그가 누구여서가 아니었다. 그냥 한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노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눈빛에는 뭔가 사람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었다. 마치 거짓과 진실을 한 번에 구별해내는 것 같은. 토요일 저녁
오후 6시 도연은 여자친구 김서연의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오늘 우리 집으로 와. 아빠가 드디어 만나보고 싶대. 그들은 사귄 지 1년이 됐다. 서연은 대학병원 간호사였고 성격이 밝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다. 사업을 한다는 것, 바쁘다는 것, 그 정도만 알고 있었다. 긴장하지 마. 우리 아빠 좋은 분이야. 서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도연의 손은 축축했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주택가. 높은 담장과 잘 정돈된 정원.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직접 문을 열어줬다. 왔어? 어서 와. 여기가? 응. 우리 집. 현관을 지나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다. 대리석 바닥, 고급 가구들, 그리고 벽면을 장식한 그림들. 도연은 순간 자신의 낡은 구두가 부끄러웠다. 아빠, 도연 씨 왔어요. 서연이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그리고 식당 쪽에서 천천히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회색 셔츠에 면바지,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 그리고 그 얼굴. 도연의 손에서 들고 있던 선물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래, 나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은행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은행에서 봤던 그 노인 맞아. 서연이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 씨를 알아요? 노인, 아니 김태성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안담하다. 내가 며칠 전에 은행에 갔었거든. 내 남자친구가 아주 인상적이더구나. 도연은 입술을 떨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앉아, 젊은이. 서 있지 말고. 김태성이 소파를 가리켰다. 도연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비틀거리며 앉았다. 서연이 황급히 물을 따라왔다. 아빠,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니야. 내가 은행에 잠깐 들렀었는데 이 친구가 나를 아주 잘 대해줬어. 그래서 궁금했지. 어떤 사람인가? 김태성이 와인을 따르며 도연을 바라봤다. 저를 시험하신 겁니까? 도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그래. 김태성은 천천히 와인 잔을 들었다. 사람은 돈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는 법이지. 그날 내가 나를 무시했다면 오늘 넌 이 집 문턱도 못 넘었을 거야. 와인 잔이 식탁에 내려앉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김태성이 말을 이었다. 요즘 젊은 것들 대부분은 겉만 번드르르 해. 명품 입고 좋은 차 타고 SNS에 사진 올리느라 바빠. 하지만 정작 속은 텅 비어 있지. 서연이 불안한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하지만 넌 달랐어, 윤대리. 아니, 도연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네. 넌 내가 누군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몰랐어. 그냥 한 노인이 은행에 왔고, 도움이 필요해 보였고, 그래서 도와주려 했지. 그게 전부야. 김태성이 잠시 멈추고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은행이란 곳이 원래 차가운 곳이야.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곳. 나도 젊었을 때 그런 경험 많이 했지. 그래서 알아. 그 안에서 사람을 보는 눈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내가 시험한 건 내 능력이 아니야. 내 인간성이었어.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약자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드물거든.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드물어. 김태성이 낮게 웃었다. 세상은 돈으로 굴러가지.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돈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신뢰, 진심, 의리, 그런 거 말이야.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도현 씨 많이 놀랐어요. 놀라야지. 사람은 놀라야 진심이 보이는 법이야. 김태성이 도현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도현, 내가 그날 나를 대했을 때 내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 그건 돈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본 눈이야. 그게 나한테는 5천억보다 귀했어. 5천억. 이요? 그래. 내가 평생 모은 돈. 그걸 누구한테 맡길지 고민하고 있었거든.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월요일 오전. 한성은행 본사 감사실. 2명의 감사관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거 봐. 이 부분. 화면에는 지난주 강남 지점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강태식 지점장이 노인 고객을 무시하고 내쫓는 장면이었다. 우리 은행 고객층이 아니다? 시간 낭비. 이게 말이 되나? 감사실장이 책상을 쳤다. 더 웃긴 건 저 고객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요? 김태성 회장. 우리 은행 최대 비공식 투자자야. 계열사들 통해서 연간 수천억이 오가는 분이야. 뭐라고요? 지금 당장 강태식 본사로 불러. 징계위원회 소집. 그날 오후 강태식은 본사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강 지점장 할 말 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는 거잖아. 그게 우리 은행의 방침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야. 당신은 은행원으로서의 기본을 잊었어. 징계는 신속했다. 즉시 해임. 강남 지점으로 돌아온 강태식은 개인 물품을 챙겼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그를 피했다. 은행 커뮤니티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 강남 지점장이 VIP 고객 무시하다가 잘렸다더라. 걔 원래 오만했잖아. 인과응보지 뭐. 도연은 창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동정도 쾌감도 아닌 그저 씁쓸함만이 남았다. 수요일 오전 10시 한성은행 전산팀 사무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뭐야 이거? 입금액이
5천억? 시스템 오류 아니야? 회계팀장이 급히 달려왔다. 확인해봐. 빨리. 하지만 시스템은 정상이었다. 입금은 실제였다. 입금자명 김태성. 입금액 5천억 원. 입금 메모 실내는 금보다 무겁다. 그리고 그 계좌의 관리 권한이 지정된 이름은 윤도현.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은행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 윤 대리가 누구야? 당장 본사로 올려보내. 강남 지점. 도연의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다. 동료들이 하나둘 그를 쳐다봤다. 야, 도연아. 너 뭐야? 무슨 일이야? 임시지점장이 급히 달려와 말했다. 윤 대리, 본사에서 연락 왔어. 지금 당장 올라가래. 네. 본사 20층 VIP 고객 전담팀. 도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팀장이 직접 마중 나왔다. 윤 대리님, 이쪽으로 오시죠. 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윤 대리였는데 회의실 테이블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김태성 특별신탁 계좌 관리자 윤도현. 본사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김태성 회장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윤 대리님을 전담 관리자로 지정하시겠다고요. 도연의 손이 떨렸다. 5천억.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다. 사흘 후 명동. 좁은 골목 사이 오래된 건물 3층. 간판도 없는 사무실이었다. 도연은 계단을 올라가며 긴장했다. 김태성이 그를 부른 것이다. 문을 열자 단순한 공간이 펼쳐졌다. 오래된 책상 하나, 낡은 시계, 그리고 창가에 놓인 의자 2개. 청담동 저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왔구나. 김태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앉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낡은 시계가 똑똑 소리를 냈다. 여긴 어디십니까? 내 본거지야. 40년간 여기서 일했지. 명동이 화려할 때도 쇠락할 때도 난 여기 있었어. 김태성이 차를 따르며 말했다. 도연아, 돈이 뭔지 아나? 돈이요? 응. 사람들은 돈을 목표라고 생각해.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편하게 사는 거. 그게 목표라고 생각하지. 김태성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야. 돈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지. 그걸 어떻게 쓰느냐로 사람의 품격이 갈려. 나는 평생 돈을 만졌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지. 사채업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이야. 도연은 침묵했다. 하지만 난 내 방식대로 살았어. 거짓말은 안 했고 약속은 지켰지.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못하면 그 사정을 들어줬어. IMF 때는 수십 명의 빚을 탕감해줬고, 그럼 왜 사채업을 하신 겁니까? 김태성이 미소를 지었다.
은행에서 문전박대당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 그들도 살아야 하잖아. 나는 그들의 마지막 선택지였어. 물론 이자는 받았지. 하지만 사람은 안 버렸어. 창밖으로 명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5천억이라는 돈을 내게 맡긴 이유가 뭔지 아나? 아닙니다. 널 시험하려고.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돈은 시험이야, 도연아.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시험. 어떤 사람은 돈을 손에 쥐는 순간 변하지. 겸손하던 사람이 오만해지고 착하던 사람이 욕심쟁이가 돼.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 믿어. 하지만 조심해. 돈은 중력보다 강한 힘으로 사람을 끌어당기거든. 김태성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뭡니까? 내 투자법인 대표 임명장이야. 오늘부로 넌 TS 인베스트먼트 대표야. 예. 도연은 서류를 펼쳤다.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변경 서류, 그리고 사업계획서. 모든 서류에 김태성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5천억은 내 이름으로 굴릴 거야. 물론 초반에는 내가 옆에서 가이드할 거고. 왜? 저입니까? 저는 아직 은행에서 날 대했을 때 내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 그게 전부야. 김태성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도연아, 사람을 보는 눈. 그게 투자의 본질이야.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재무제표도 사업계획서도 다 조작할 수 있지. 하지만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못해. 넌 사람을 볼 줄 알아. 그래서 널 선택한 거야. 일주일 후 TS 인베스트먼트 사무실. 도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었다. 회계사, 변호사, 애널리스트들이 그를 찾아왔다. 투자 제안서가 매일같이 쌓였다. 대표님, 이 바이오 기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IT 스타트업 미팅 잡혔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여전히 낯설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은행 대리였다. 어느 날 오후 한 청년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저 투자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28쯤 되어 보이는 청년. 낡은 배낭과 구겨진 셔츠. 그의 손에는 두꺼운 사업 계획서가 들려 있었다. 앉으세요. 어떤 사업이신지? 친환경 포장재 사업입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했어요. 청년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필요한 투자금은 3억입니다. 공장 설비랑 원료 구매 비용이요. 도연은 사업 계획서를 넘겼다. 숫자들은 완벽하지 않았다. 시장 분석도 다소 순진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생각하셨어요? 3년 전부터요. 제가 해양생물학을 전공했는데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보면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제안하셨나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10곳 넘게 거절당했어요.
다들 수익성이 낮다고, 시장이 작다고. 도연은 청년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서 자신의 과거가 보였다. 꿈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이 그를 믿어주지 않는 모습. 좋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네. 청년의 눈이 커졌다. 3억 투자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1년에 한 번 바다 정화 활동을 같이 해주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김태성에게 전화가 왔다. 첫 투자했다며? 네. 어떻게 하셨어요? 다 보고받아. 친환경 포장재라. 수익률은 높지 않을 텐데. 네. 하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태성이 웃었다. 잘했어. 돈은 돌고 돌아. 당장 수익이 안 나도 좋은 사람에게 투자하면 언젠가 돌아오지. 6개월 후 TS 인베스트먼트는 안정 궤도에 올랐다. 도연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조심스럽지만 꾸준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화려한 사업보다는 실속 있는 사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그날 문제가 터졌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회계팀장이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우리가 투자한 물류회사 파산 신청했습니다. 뭐라고요? 50억 투자했던 K물류. 대표가 잠적했어요. 회사 자산도 거의 없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50억? 5천억에서 1%지만 작은 돈이 아니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제표가 조작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부채가 훨씬 많았어요. 그날 밤 도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잘못 봤나? K물류 대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이 떠올랐다. 자신감 넘치던 태도, 유창한 설명.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눈빛 어딘가에 불안함이 숨어 있었다. 김 회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휴대폰이 울렸다. 김태성이었다. 들었어. K물류 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도연아. 김태성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투자에는 실패가 따라 백전백승은 없어. 하지만 50억 잃은 게 아까워? 물론 아깝지. 하지만 넌 값진 교훈을 얻었어.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숫자 뒤에 진실을 봐야 한다는 것. 도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다음부터는 더 신중하게 하세요. 하지만 겁먹지는 마.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3개월 후 도연은 더욱 신중해졌다. 투자 전에 직접 회사를 방문하고 직원들을 만나고 공장을 둘러봤다. 숫자 뒤에 진실을 보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오래된 제조업체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다. 한일정밀. 30년 된 금속 가공 회사입니다.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펼쳤다.
재무제표는 평범합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상당해요. 특히 정밀 가공 부문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대표는 어떤 분이죠? 박진수 대표, 62살. 현장에서 30년 일하신 분입니다. 도연은 직접 공장을 방문했다. 경기도 시흥의 작은 공장. 오래됐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진수 대표가 작업복을 입은 채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직접 작업하십니까? 예. 아직도 현장이 제일 편해서요. 공장을 둘러보는 내내 도연은 직원들의 얼굴을 관찰했다. 모두 진지하게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 대표를 대하는 태도에서 존경심이 느껴졌다. 투자금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신규 장비 구매와 젊은 인력 채용입니다. 기술은 있는데 설비가 낡아서 수주를 못 받고 있어요.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100억입니다. 큰 금액이었다. 도연은 신중하게 물었다. 대표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왜 저희한테 오셨습니까? 은행이나 다른 투자사도 있잖아요. 박 대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은행은 담보를 요구하더군요. 공장을 담보로 잡겠다고. 그럼 실패했을 때 직원들이 갈 곳이 없어요. 다른 투자사들은 단기 수익만 보더군요. 그럼 저희는요? 박 대표가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소문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사람을 본다고.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고요. 도연의 가슴이 뛰었다. 투자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젊은 인력을 채용하실 때 기술을 전수해 주세요. 대표님의 30년 경험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요. 박 대표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고맙습니다. 2년이 흘렀다. TS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업계에서 알아주는 투자사가 됐다. 하지만 다른 투자사들과는 달랐다. 화려한 사무실도 공격적인 마케팅도 없었다. 대신 입소문이 퍼졌다. TS는 사람을 본다더라. 한번 투자받으면 끝까지 책임진대. 윤도현 대표는 다르다더라. 어느 날 서연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오빠 축하해. 뭐가? 한일정밀 수출 계약 따냈잖아. 뉴스 봤어. 도연이 미소를 지었다. 박 대표님이 잘하신 거지. 오빠가 투자 안 했으면 불가능했을걸? 그건 서연이 도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아빠가 오빤 잘 뽑았다고 하시더라. 당신보다 사람 보는 눈이 좋다고. 과찬이세요. 아니야. 진심이야. 그날 저녁 김태성의 명동 사무실. 도연과 김태성이 마주 앉아 있었다. 2년 동안 수고했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포트폴리오 봤어. 수익률은 평범하지만 내실이 있어. 그게 더 중요하지. 김태성이 차를 따르며 말했다. 도연아, 이제 내게 다음 단계를 맡기려고 해. 다음 단계요? 재단이야. TS 재단. 사회에 환원하는 거지. 재단.
이요? 그래. 평생 돈을 모았어. 이제 그걸 나눠야 할 때야. 장학금,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그런 일들. 도연의 눈이 커졌다. 그 재단도 제가? 응, 내가 이사장이야. 나는 명예의 사장으로 뒤에서 지켜볼게. 하지만 저는 아직 뭐가 부족해? 2년 동안 증명했잖아. 넌 돈을 굴릴 줄도 알고 사람을 볼 줄도 알아. 이제 나눌 차례야. TS재단 출범식 전날. 도연은 고향인 인천으로 향했다. 오래된 빌라촌, 3층에 있는 작은 집. 어머니가 홀로 살고 있는 곳이었다. 엄마, 어머 아들, 언제 왔어?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줬다. 머리는 더 세고 허리는 더 굽었지만 미소만큼은 여전했다. 엄마, 내일 중요한 행사가 있어. 무슨 행사? 재단 출범식. 내가 이사장 맡았어.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재단? 우리 아들이? 응. 어려운 사람들 돕는 재단이야. 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기억나?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말. 무슨 말? 도연아, 돈은 빌릴 수 있지만 믿음은 빌릴 수 없단다. 그 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응. 그 말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김태성 회장님도 서연이도 모두 엄마 덕분이야. 어머니가 도연을 꼭 안았다. 잘 컸다, 아들. 정말 잘 컸어. 그날 밤 도연은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다. 작은 방, 낡은 이불, 금이 간 천장.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다. 돈보다 귀한 것들을. TS재단 출범식.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기업인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하지만 도연이 가장 먼저 챙긴 건 다른 사람들이었다. 한일정밀의 박진수 대표, 친환경 포장재의 그 청년, 그리고 은행 시절의 동료들.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도연이 그들과 악수를 나눴다. 식이 시작되고 도연이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십니까? TS재단 이사장 윤도연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3년 전 저는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김태성 회장님. 도연이 객석에 김태성을 바라봤다. 김태성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회장님은 저를 시험하셨습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지, 사람을 볼 줄 아는지. 그리고 저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니,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중들이 웃었다. 회장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는 금보다 무겁다고. 오늘 이 재단을 통해 그 말씀을 실천하려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신뢰와 진심과 의리를 세상에 나누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식이 끝나고 김태성과 도연이 조용한 곳에서 마주 앉았다. 잘했어.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제 난 물러날 때가 됐어. 네.
김태성이 미소를 지었다. 늙었어, 도연아. 이제 너희 세대가 이끌어갈 차례야. 나는 뒤에서 지켜볼게. 회장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야. 넌 이미 날개를 폈어. 이제 내 길을 가면 돼. 잠시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 왜 하필 저였습니까? 김태성이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젊었을 때 나도 은행에 갔었어. 돈이 급해서. 하지만 쫓겨났지. 옷이 남루하다고, 담보가 없다고. 그때 한 은행원이 날 도와줬어. 자기 월급을 빌려주더라고. 그 사람 이름은 이제 기억도 안 나. 하지만 그 마음은 평생 잊지 못했어. 김태성이 도연을 바라봤다. 넌 그 사람 같았어. 그래서 널 택한 거야. 에필로그. 5년 후 TS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재단 중 하나가 됐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수백 개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았다. 도연과 서연은 결혼했고 2살배기 딸이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은 딸을 데리고 명동을 걸었다. 김태성의 옛 사무실 앞에서 멈춰섰다. 이제 그 건물은 TS 청년 창업센터로 바뀌어 있었다. 아빠, 여기가 어디야? 응, 민서야. 여기는 아빠한테 가장 중요한 곳이야. 딸이 고개를 갸웃했다. 왜? 여기서 아빠는 배웠거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뭔데? 도연이 딸을 안아 올렸다. 신뢰야, 민서야. 돈보다,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무거운 거. 딸이 킥킥 웃었다. 무거우면 나빠. 아니야. 무거운 게 좋은 거야. 그 무게가 사람을 지켜주거든.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태성이었다. 여보세요, 회장님. 도연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서연이랑 민서도 데리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같이 밥 먹고 싶어서. 도연이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명동 거리를 다시 바라봤다. 햇살이 건물들 사이로 비쳐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지난 5년을 떠올렸다. 시험 봤던 날, 선택받던 날, 실패했던 날, 다시 일어선 날. 모든 순간이 그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안다. 신뢰는 통장에 찍히지 않아도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명동의 사채왕이 자신에게 남긴 가장 귀한 유산이었다.